북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북한에서 살면서 여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경험들을 소설 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태양을 훔친 여자의 설송아 작가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하나원 151기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평안남도 출신 최소리입니다. 한국에서 현재 지금 12년차 정착을 하면서 북한 시장과 여성을 연구하는 동시에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내부 동향을 국내외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 현직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살 때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나 봅니다. 그때 담임선생으로부터 제가 책을 잘 읽는다고 칭찬을 받던 기억이 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인에요, 안나 까레니나 종이장이 정말 나달라달해질 정도로 제가 열심히 정말 보아왔는데요. 그때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인 시기 들어서면서 장마당 시대가 막 태동할 때인데 그와 연동되게 이러한 소설 속의 그 여성의 운명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 격동하는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한 여성이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것이 주고 있는 사회적인 시사점이 무엇일까? 이번에 남북통합센터 통일부에서 그리고 남북한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그 소설 콘텐츠 공모에 당선이 돼서 제대로 된 장편 소설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북한에서의 삶을 말씀드린다면 노동자 출신으로 시작을 해서 신문사 개건 기자, 그러니까 북한말로 하면은 청년 통신원 역할을 8년 동안 기사를 써왔고요. 1995년부터는 열심히 장마당을 발로 밟다가 다시 공식적인 직업인 부동산 관리 그리고 석탄 수출 회사 여기서 자재 지도원으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제가 왔는데요. 북한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당의 충신으로 8년, 장마당 충신으로 15년 살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남녀 평등 법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오히려 남한보다는 41년이나 앞섰습니다. 양성평등을 이야기한 지는. 초기 도입은 좋았지만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천이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중공업과 군수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여기에 중앙의 재원이 투자되다 나니까 역시 여기에 남성들이 집중 배치가 됩니다. 경공업에 여성들이 배치된다고 해도 여성들은 일자리가 거기 상대적으로 적다 나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일을 못하죠. 남성은 퇴직할 때까지 직업군으로 남고 여성은 결혼만 하면은 가정주부로 들어가는 무직업자, 이렇게 성별 직업 구조가 고차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두 번째로 북한의 식량 배급제입니다. 이 식량이 남성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공급이 되다 나니까 남성은 하늘이고 여성은 땅이다. 가부장제가 훨씬 더 이렇게 고차가 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남편 공대 잘해야 되고 아이를 많이 낳고 가사노동해야 되고 양육도 혼자 해야 되고 어떤 이중 삼중의 역할을 여성이 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될 수밖에 없는 남녀 평등이라는 이런 양성 평등의 이 환경은 애당초 없었다. 그 15년 이후부터 장마당에 들어서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배급을 줘서 이 세대적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배급이 끊겼습니다. 그럼 이 남성들은 다 같이 그런 장마당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그렇게는 안 했죠. 왜? 계획경제는 아직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반드시 구경공장에 출근을 하도록 정석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정주부였던 여성들이 이런 장마당 경제 주체가 돼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구조가 또다시 새롭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전에는 남성들이 직업군이었고 여성들이 무직업군이었는데 이제는 장마당 시장 경제로 중심으로 보면은 여성이 직업군이고 남성은 월급 가치가 없는 무직업군이다.
경제권은 여성이 쟀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여성의 역할만 부여다 나니까 여성으로서는 계속 반발감만 생기고 가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 북한 당국은 여성들의 문제다. 사회주의 조선 여성답게 교양을 해야 된다 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치마를 입으라고 했어요. 원래 평양에만 그 여성들 치마 입는 건 통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북한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니까 그때부터 시장 옥죄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마당에 그 40살 이상만 장마당에 앉게 하고 동시에 뭘 하냐면 여성들을 자전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이동수단이죠.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뺐으면은 여성들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들이 필사적으로 이 자전거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그때는 재산 1호가 자전거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남과 북을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체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저의 오늘의 이 발전을 놓고 보아도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50대에 박사를 받는다. 참 이 자체가 인간의 평등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인권이라는 건 제가 아직도 뭐 크게 여론하게 말은 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기자로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자체가 저로서는 최고의 인권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냐. 이러한 인권이 보장된 삶을 북한 여성들도 하루빨리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